안녕하십니까, 호당입니다. 저번 시간에 그 폭스바겐의 회장이 개인적인 운세가 물러설 때 안 물러서서 아주 망했다고 했죠. 이번에는 또 하나의 케이스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. 너무나 많지만 리만 브라더스라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을 닫은 회사를 이끌던 사람이 바로 또 그런 케이스입니다. 아니죠. 리차드. 뭐, 흔한 이름이죠. 리차드. 뭐, 폴드라고 내는지, 팔드라고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, 리차드 팔드 주니어라는 사람인데,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고, 아주 악반이었어요. 이 사람이 이제 리만을 말아먹은 마지막 장본인인데요. 자, 말아먹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이 양반 생일이 46년 4월 26일. 뭐, 봄에 태어났죠. 그래서 이 생년을 모르지만 뭐 쉽다 그랬죠. 병술년, 임진월, 경호일입니다. 사주를 보면 나름 총기도 있고요. 또 조심할 줄도 아는 뭐 또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약간은 이런 사람들은 좀 변화가 심합니다. 이 사람 운세를 보면요, 이렇게 2000년 경진년이, 이때가 경진년입니다. 이때가 바닥이었고요. 1970년 경술년. 아니죠. 거꾸로죠. 맞습니다. 예. 제가 이 양반이 그 리만 브라더스에 들어간 것이 바로 요 직전 1969년입니다. 69년 패기 있게 들어간 거죠. 일도 잘했어요. 아주 실적도 많이 남기고. 그래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에 이제 나중에 회장까지 진출을 하죠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명성을 떨치게 된 게 뭐냐면요,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이 투자은행인데요, 이 친구가 사실은 만들어낸 니치마켓, 신종시장이 뭐냐면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연결해주는 중개수수료,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먹는 그걸 갖다가 모기지 오리지네이션이라 하죠. 요즘 우리나라도 대출 받으실 때 여러분이 직접 은행 가는 게 아니고 대출을 중개해주는 그 도중에 그 매치해주는 사람들이 있죠. 사실 브로커죠. 중개하는 사람들이죠. 그 사람이 얘기 듣고 당신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해서 쭉 알아봐서, 주로 이제 은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죠. 그런 분들이 뭐 신용금고나 카드나 은행이나 쭉 조사해서 쭉 알고 있죠. 당신 정도의 자격이면 어떤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내가 알선해 줄 수 있어. 그러면서 매치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. 사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없던 거거든요. 무슨 뭐 어떤 애기가 다니면서 뭐 은행 대출을 중개해줘요. 없던 일인데, 사실 그게 이제 미국의 대출 오리지네이션이라고, 론 오리지네이션. 미국은 그런 회사가 있어요. 중개해준 회사가. 아예 뭐 개인이 다니는 게 아니고 회사가 합니다. 거기 가서 상담을 하면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니까 뭐 신용도는 좀 낮고 이러니까 알선해 줍니다. 그러면서 금리는 조금 비싸게 받고, 그렇게 해서 알선해 주면은
은행이나 무슨 뭐 등등 뭐 이렇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대출을 해주고요. 또 그 대출을 갖다가 은행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증권도 채권으로 만들어서 또 바로 금융시장에 팔아버립니다. 그래서 조금 마진 붙이고, 그러니까 중개 준 사람도 회사도 마진 먹고, 은행도 마진 먹고, 그리고 금융시장에 이렇게 넘겨버리죠. 그걸 갖다가 이제 자산 유동화라고, 시큐리티제이션, 즉 증권화 시킨다고 해서 그런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금융 어떤 시스템이죠. 근데 좀 대출이 좀 자기 좀 부족한 사람들 갖다가 전적으로 여기에 황금 시장이 있다. 이 친구들은 대출이 급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세게 떼도 된다. 그러면서 이 리먼 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 쪽에 대출 오리지네이션을 갖다 전적으로 뛰어든 것이 바로 이 리차드 폴드입니다. 나름 신상품이죠. 그 바람에 이렇게 리먼 브라더스가 엄청난 대출을 중개해주고, 지네들은 대출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중개만 해주는 거죠. 또 은행도 이제는 대출해주는 게 아닙니다. 대출해주고 바로 그 채권을 팔아버려요.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은 뭐 우리하고 다르죠. 그 시장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으면서 10년간 리먼 브라더스의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겨줍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이 사람들도 그 대출이 문제가 생기면 중개해준 회사도 사실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. 무책임하게 공인중개사도 도장 찍어주잖아요. 그게 뭡니까? 향후에 분쟁이 생기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도장이거든요. 공인중개사가 찍는 도장도. 마찬가지로 리먼 브라더스도 엄청나게 그 대출 중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. 그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망하게 되는, 즉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는 배경인데, 그것을 이끌고 나간 사람이 리차드 폴드입니다.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이 95년 말에 회장이 돼서요, 아주 잘해 나갔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이 사람의 운세가 볼 때 2000년이 바닥이거든요. 즉, 이 무렵에 시작해서 회장이 돼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 문 바닥에, 이 양반 운세를 볼 때는요, 여기 동지, 즉 1970년 입추니까요, 1985년 더하기 8하면 1993년. 이때는 그 리먼 브라더스의 아주 고위직 임원이었는데요. 이쯤에서 서서히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워낙 자기는 승승장구했거든요. 리먼 들어가서 정말 회사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. 이 사람 인생에 실패는 없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미국의 그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. 2001년에 그 경제가 침체가 왔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이제 금융 붐이 불 때 이 사람이 앞장서서 리먼 브라더스의 수익을 엄청나게 남겨주고 본인도 가져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어요. 정말 뭐 회사 실적을 남겼으니까 돈 놓고 돈 먹기죠.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결국 이 사람이 결국 미국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30%, 3분의 1 정도는 이 사람이 만들었다. 리먼 브라더스의 이 회장, 리차드 폴드.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바람에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는. 그래서 이 사람이 보십시오. 여기가 이제 춘분이죠. 각성의 때죠. 아, 내가 잘못했구나. 바로 2008년이죠. 그래서 이때 리먼 브라더스는 문을 닫고 거의 100몇십 년에 걸친 아주 오래된 회사예요. 원래 뭐 샵 스토어로 시작한 기업이었는데 끊임없이 성장해서 이 월가의 굴지의 그 투자은행으로 성장했거든요. 그 오랜 전통, 약 한 100몇십 년 된 전통을 이 사람들에 와서 완전히 말아먹고 끝난 거죠. 그 과정을 이제 마지막 며칠 그린 게 뭐 마진콜이라는 영화 한번 얘기했죠. 마진콜. 거기서 이제 그러죠. 금융이라는 게 원래 다 이렇게 거품 생기면 무너지고 또 생기고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먼저 팔자고 해서 지네들이 막 지네들 갖고 있는 채권 주식을 막 팔아요.
뭐 그래서 거기서는 아주 악역으로 나오는데, 사실은 그 시점에서는 뭐 악역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양반이 금융시장에서 사실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. 아주 그 회사 시작해서 69년에 입사해서 2008년까지 거의 40년. 그렇지만 운세를 볼 때는 이 사람은 2000년이 반대였어요. 아주 공격적으로 팽창시키고 확장하면서 수익을 올리다가 뻥 터뜨린 사건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고 2008년 금융위기죠. 저는 이 사람만의 잘못이라 보지 않습니다. 벌써 엄청나게 돈을 공급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넘치니까 신용이 부족한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만큼 돈이 많았던 거죠. 따지면 돈이 많게 한 원인은 미국 연준에 있죠. 그래서 그죠? 우린 보통 사고가 생기면 희생양을 찾지만은 보통 악역이라는 사람들도 막상 들어가서 내막을 보면 그런 전체 속에서 하나의 트리거, 즉 촉발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역사를 뒤집은 만큼 그렇게 엄청난 악인으로서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. 다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이 역할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역사를 보거나 저는 그죠, 이런 걸 볼 때 항상 몸통은 없다. 항상 그냥 다 역할을 할 뿐이다. 첫 번째 몸통, 첫 번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잘못인지 마지막에 터뜨린 사람이 잘못인지, 그런 문제는 그건 철학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잖아요. 그래서 리차드 펄더,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얘기는 즉 물러날 때 물러서지 않고 계속 우기면서 잘하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면은 저는 재앙을 당한다.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회사를 다 문 닫게 만들고 미국을 흔들어 놓고 전 세계를 또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.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이 받은 연봉 뭐 몇억 달러, 몇십억 달러는 뭐 껌값이죠.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항상 뭐 청문회 열리고 하지만은 개인의 문제다. 이런 사람을 적당한 때 물러나게 하는 거, 아니면 물러서는 거. 결국 모든 세상산 인간이 하는 거다. 자, 오늘 그런 얘기였습니다. 구독,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